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오. 자, 여러분들 그 가계도라고 이제 제목은 붙였지만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유전.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배 한 문제, 사람의 유전 한 문제, 비분리 한 문제에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죠. 작년에 이렇게 추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올해 이렇게 추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사람의 유전에서. 그럼 사람의 유전 단원에서 이제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계도하고 초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가계도랑 단일인자, 다인자, 복대립 유전. 요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유전에서는 크게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파리 유전도 살짝 좀 알아두셔야 돼.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일인자, 다인자, 복대립, 난다복, 이거 묻는 것도 나와요. 물론 이것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풀이를 통해 설명해 드릴 거고,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가계도 연습, 기본 연습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가계도의 입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계도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능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 말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자, 우리들의 교재 51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첫 번째 1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 플러스 1은요. 자, 지금처럼 부모님 정상, 그 다음에 자식들 정상. 이건 뭐 유전 현상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형질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정상인지 몰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2로 들어갑니다. 1 플러스 2는 정상 부모에서 어떤 형질이 나온 거야. 이제 이걸 유전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어떤 형질 또는 유전병. 근데 이제 유전병이라고 해볼게요.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왔어. 아들과 딸 둘 다 유전병. 자, 그러면은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얘기했던 그 매뉴얼대로 하시면 돼. 우열 찾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상인지 성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상염색 제한 유전인지 성염색 제한 유전인지 찾으셔야 되는데, 성염색 제한 유전은 X염색체에 의한 반성전하고 Y염색체에 의한 한성전이 있습니다. 이때 남녀 둘 다 나타났으니까 한성전은 아니야. 그러면 결국 반성이냐 아니면 상염색 제한 유전이냐 이거죠. 이때의 기본적인 공식은 이거죠. 열성 여자를 찾아라. 열성 여자를 찾아라. 됐죠? 열성 여자. 열성 여자를 찾아서 반대쪽 성, 반성에서 이제 연상해 주세요. 반성. 반대쪽 성이라고 연상법을 좀 써주세요. 자, 이렇게 반대쪽 성, 아버지나 아들. 다시요. 열성 여자 찾아서, 여기서는 열성이 누구냐면 유전병이죠. 유전병 여자인 열성 여자 찾아서 반성. 아빠나 아들을 찾았을 때 한 가지 경우라도 형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반성이 아니니까 뭘로 풀어주면 돼. 그렇죠? 반성이 아니면 당연히 상염색 제한 유전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렇게 각각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로 나타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 찾으면 되는데요. 유전자형은 먼저 아는 유전자형부터 써주면 되겠죠. 아는 유전자형은 그렇죠. 열성은 순종이다. 열성은 순종. 열성은 순종. 열성은 동형접합 순종이기 때문에 유전병부터 찾아서 스몰 a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에게는 스몰 a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유전병 유전자 있는데 정상이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정상으로 표현됐는데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유전병 유전자는 있는데 정상으로 표현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 그쵸? 보인자라고 해. 보인자. 그럼 뭘 보였을까? 뭘 보였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그러지? 그러면 보인자가 있으면 본자가 있겠네? 본자. 내가 본자. 유전의 본자. 또는 볼자. 앞으로 볼자, 봤자. 봤자 뭐해? 죄송합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아재 개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요건 맞는 내용이야, 이거. 알겠지? 보인자.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 정상인 경우 보인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열성 여자랑 아버지나 아들하고 만약에 형질이 다르면 반성이 아닐까? 이것은 바로 반성인 경우에, 열성 반성인 경우에는, 그쵸, 열성인 경우는 X-X- 동형접합으로 갔는데 이때 유전병 유전자를 아버지한테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자는 X3 색채 하나 있어요. X3 색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하나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야. XM 색채에 있는 유전자 하나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게 남자 반성유전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성 반성유전의 경우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딸이 생명이다. 그러면 아빠도 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X- 아빠도 줬으니까. 그리고 또 아들도 X-Y, X- 줄 테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X- 줄 테니까 아들도 반드시 생명, 유전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어떤 경우라도 만약에 한 가지 경우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로는 설명 못 하겠네. 반성으로는 설명 못 하니까 상으로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역시 똑같아요. 지금 한 거랑 똑같습니다. 정상 부모사에서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은 열성인 거예요. 이 유전병 형질. 또는 이렇게 나타나 부모에 없는 형질이 나타나면 열성인 거야. 너는 왜 꼬리 그 모양이야? 꼬리가 제가 어디 있어요? 자, 왜 부모에 없는 형질을 타고났니? 어디서 온 거야? 저는 열성입니다. 이렇게 유전을 공부시켜 주세요. 부모님을 앉혀놓고 유전이란 이런 겁니다. 기용이 오빠 강의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전병 열성이라는 걸 찾으신 다음에 열성 여자 찾아가지고, 그쵸, 아버지와 형질이 다르면 이거 반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근데 만약에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가 같냐면요, 바로 넘겨주세요. 어느 경우가 같냐면 열성 여자와 아버지가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4 플러스 3이에요. 52페이지 4 플러스 3. 그죠?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4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도 유전병, 여기도 유전병이야. 이거 다시 그려줄게.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겠습니다. 색칠한 건 유전병이고요. 색칠 안 한 건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색칠 안 한 건 정상, 그다음에 색칠한 건 유전병이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이때는 누가 우성해요?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죠.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열성 여자를 찾았는데 이거예요. 열성 여자가. 그죠? 유전병 여자. 이때 아빠나 아들하고 형질이 일치해. 반대쪽 성과 일치해. 그러면 이거 반성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 반성이에요? 현장에서 이거 반성이라고 뭐 배웠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배우고. 무슨 발산인지 수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가계도는요, 공식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가계도를 딱 보고 요래 해가지고 이건 뭐고 이건 금물입니다. 가계도의 공식은 열성 여자 반성 아님,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막 가계도 보면서 여러 가지 공식들 안 돼요. 위험해. 왜냐하면 최근 수능은 계속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계도의 많은 공식들을 외웠다가 적용시키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논리적 추론력을 통해서 적용시켜가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가계도 있죠?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 풀게 돼 있어. 이게 불변의 진리야. 조심하세요. 이거 반성유전이라고 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반성유전일 수도 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여러분들 범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 특히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성유전은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부분 집합이다. 또 이렇게 연상을 해 주셔도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성유전이 성립하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51페이지, 52페이지 나온 이것들 있죠. 전부 다.
51페이지, 52페이지 나온 이것들은 전부 다 상염색체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 상염색체로 설명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반성이 아닌 경우만이 상형색체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반성이 성립하면 상도 된다. 즉, 이 가계도 보세요. 이 가계도는 반대쪽 성립하니까 반성도 되고 상도 되는 거야. 보실래요? 먼저 반성부터 해볼까요? 자, 생맹으로 한번 따져서 볼게요. 생맹. 아들 생맹 x-y, 그 다음에 생맹 여자니까 x-x-, 생맹 아들 x-y, 정상 xy, 여기는 x-를 받으니까 x-x 보인자, 여기는 정상 남자 xy, 여기는 보인자, 여기 x-x 줘야 되니까 x- 줘야 되니까 보인자, 여기 x- 줘야 되니까 보인자, 여기 xy 이런 식이 되죠. 이번에는 상염색체로도 돼요. 상염색체.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럼 여자는 스몰 a, 그다음에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스몰 a니까 부모님은 보인좌. 저는 본좌. 자, 여기는 보인좌. 자, 그래서 라지 A 스몰 a. 그다음에 여기도 스몰 a 있으니까 여기도 스몰 a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 보인좌. 그다음에 여기 스몰 a 있으니까 여기도 스몰 a 있어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에서 스몰 a 있어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스몰 a 줘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해서 상도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가계도만 나왔을 때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연습은 가계도만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터뜨릴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1페이지로 오셔가지고 1+3의 구조는요. 열성, 유전병 열성이고 반성이 아니니까 상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합니다. 1+4입니다. 1+4. 자, 1+4 같은 경우는 요거는요. 유전병의 열성은 열성이죠. 근데 상일까요, 성일까요? 상일까요, 성일까요? 그렇죠. 상성 알 수가 없어요. 둘 다 가능해. 둘 다 가능해. 상성 둘 다 가능해. 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염색체에 의한 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어떻게 주면 돼요? 성염색체는 정상을 X, 유전병을 X-라고 하면은 여기 X-Y가 오겠죠? X-Y. 유전병이니까. 그럼 여기가 보인자가 되겠죠. XX-. 남자는 XY. 여기는 X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물론 XX 또는 XX-. 유전병 열성이니까 XX-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둘 다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1은요. 2+1은. 자, 2+1.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2+1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건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부모가 이제 유전병이고, 둘 다 유전병이고, 자녀들이 둘 다 정상인 경우가 2+1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우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 열성 여자가 바로 정상 여자죠. 열성 여자 찾아서 아버지나 아들 찾았을 때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반성이 아니다. 그럼 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같은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하고 열성은 순종이다. 그래서 열성은 순종이니까 정상은 스몰 a로 놓고 출발하자. 그럼 여기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얘는 유전병인데요. 유전병인데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 이런 경우는 보인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유전병이기 때문에 보인자라고 하면 안 돼. 정상인데 저 사람 안에 유전병 유전자 있다? 이런 경우가 보인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역시 어떻게 해서 반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if 가정법, 현재 완료 아니야, 과거 아니야. 자, 미래 아니야. 자, 그냥 가정법이야. if 가정법. 만약에 반성 유전이라면 아버지가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다. 치자 말이야. X-. 그러면 이건 딸한테 반드시 줘. X-. 근데 보시다시피 유전병이 우성이야. 그럼 우성이기 때문에 X-를 갖는 이 여자는 당연히 유전병이 돼야 돼. 아버지랑 똑같은 유전병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다르잖아. 다르니까 상으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 유전병 전부 다 유전병이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상인지 성인지 찾을 수가 없어. 유전자형? 몰라. 그냥 스몰A인지 라제이 스몰A인지. 자,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3의 경우 유전병에 대해서 정상 나왔을 때 정상이 열성이죠. 열성인데 어때요? 열성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상도 성립하고 성도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자,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병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고 라지A라고 그러고 스몰A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스몰A 정상이고요. 여긴 유전병인데 이형접합이고 이건 뭐 라지 스몰도 둘 다 되죠. 유전병인데. 만약에 성으로 해서 X-가 X에 대해서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여기는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X-Y 그 다음에 여기는 X- 언더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X 이건 뭐예요? 언더바가 오면 안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X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Y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X- 언더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 해도 되고 X- 해도 유전병이 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죠. 이형접합이 돼야지 이렇게 XY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예, 성립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됐죠? 상성. 자, 그 다음에 2+4. 2+4는 뭐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열성 여자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랑 달라요. 그래서 이 유전병은 우성이고요. 그다음 정상이 열성, 유전병은 우성으로 유전되는 거고요. 우성 유전이면서 반대쪽 성, 반성이 아니니까 상으로 상염색체에 의한 우성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3+1. 자, 3+1. 자, 이거는요, 이제 3+1,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51페이지, 아니, 2페이지, 52페이지요. 52페이지 내용인데, 이제는 부모가 형질이 달라요. 이제는 부모가 형질이 달라. 정상과 유전병을 만난 거야. 정상 남자와 유전병 여자를 만났어. 자, 그러면, 누가 우성이냐? 정상이 우성이냐? 유전병이 우성이냐? 상이냐? 성이냐?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그렇죠. 조건이라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예?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자, 어떻게 조건이 들어갈까요? 뭐 가장 흔한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1번, 2번이라고 쳐볼게요. 1번, 2번. 됐죠? 1번, 2번 딱 쳤을 때 이 둘의 이제 유전자를 줍니다. 대립유전자가 C와 C, 이거 C별, 이렇게, 이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또는 A와 A별, 예. B와 B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C와 C별은 좀, 예. 요걸로 할게요. A와 A별. 네, 좋습니다. 그리고 A별도 그냥 A-라고 할게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1번과 2번에 이제 요 대립유전자 수, 상대량, 유전자 상대량을 주는데 0, 1, 2를 줬어. 그 다음에 2, 1, 빵을 줬어. 자, 가, 나,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가는 유전자, 이렇게 줬어. 여기서 가나다 주고, 이렇게 A와 A-를 줬어. 그럼 가라는 사람은 뭐야? A-잖아. A별. 그지? 나는 뭐야? A 되는 거고, 다는 뭐야? AA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예전엔 간혹 있었지만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 왜? 대립유전자를 다 줘버리면은 여기 유전자형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 유전자형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하나만 줘야지 찾을 수 있잖아. 하나만 줘야지 더 극적이잖아. 드라마틱하고 스릴이 넘치고 서스펜스 넘치는 그런 문제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자 수컷의 입장에서는 0, 1, 2가 있을 수 있고 암컷 입장에서도 0, 1, 2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수컷의 남자의 A가 0일 때 유전자형이 뭐가 가능해?
그렇지. A 대시 A 대시가 가능하지. 물론 상일 때. 상염색체한 유전일 때.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상에 있을 때는 A 다시 A 다시. 남자도 상염색체 쌍으로 갖고 있고 여자도 쌍으로 갖고 있으니까 A 대시 A 다시. 됐죠? 근데 반성이면 달라지지. 반성. 남자의 경우는 반성이면 XM 색체 하나 갖고 있으니까 A가 없으니까 A 다시를 XM 색체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A 다시 Y가 되지. A 다시 Y. 됐죠? 이건 XM 색체상에 있다는 뜻이야. A 다시 Y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상대량이 1이다라고 하면 남자의 경우 상염색체상에 이 A가 있다라고 하면은 A 다시가 되는 거고 성염색체상에 반성전 한다 그러면 AY가 되겠지. AY. 그지? A 하나 있으니까 AY. 그냥 됐죠? XM색체 하나니까.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상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대체로 이 숫자를 안 줘요. 안 줘. 왜? 아니 여기다 2라는 숫자를 남자한테 줘버리면 이건 상이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냐. 성으로 이걸 두 개 가질 수 없잖아. 물론 비분리로 인해서 AAY가 올 수도 있어. 즉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즉 단돌교무, 즉 단돌연변이나 교차는 없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당연히 2라는 걸 주면 이거 상인 거지. AA잖아. 염색 유전자형이 AA.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 보통 DNA 상대량 2를 주지 않습니다. 자, 이쪽 암컷은요. 상일 때도 A-A-죠. A가 제로면은 A- 대립전자인 A-가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성일 때도 A-A-고요. 그다음에 역시 여자인 경우에 A가 하나 있다라고 주어진다면 그쵸. 유전자형은 상일 때도 A- 또는 뭐 A-A, 성일 때도 A- 이렇게 되죠. 상성 똑같아. 그 다음에 A가 두 개 있다라고 주어지면은 여자들은 AA, 상이든 성이든 똑같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자들은요 상염색체도 쌍으로 갖고 있고 성염색체도 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상이든 성이든 유전자형은 같아요. 하지만 남자는 어때? 남자는 상과 성 유전자형이 달라요. 보시다시피 상일 때하고 성일 때하고 상일 때하고 성일 때하고 달라요. 특히 요때가 많이 관건이 됩니다. 남자들에서 상이면은 이형접합을 갖게 되고요. 성이면 한 가지만,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질 때. 요거일 때 이제 많이들 문제 찾아서 헤매라가 아니라 찾아서 풀어라. 요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최근에 많이 제시하더라 이거야. 조건들을 최근에 많이 제시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과 2번에 유전병 유전자. 다시요. 정상 유전자라고 할까요? 네. 정상 유전자가 어떻다? 같다. 정상 유전자 수가 같다. 그럼 정상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요. 유전병 유전자를 A-라고 해볼게요. 자, 1번과 2번의 정상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의 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상염색체면요. AA-, A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정상 유전자가 수가 같다는 거. 여기 AA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 똑같아야 되잖아. AA. 그럼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 이것도 성립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거구나. AA-가 지금 만약에 정상 유전자의 수가 하나씩으로 같다라고 칠게요. 즉 요걸로 나왔다고 칠게요. 정상 유전자를 요거라고 했을 때 요거라고 제시하게 되면 여자는 무조건 AA-인데 남자는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상이라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남자도 AA-, 여자도 AA-인데 유전자형이 같은데 지금 보니까 표현형이 다르잖아요. 그럼 표현형이 다르다? 이건 유전자형이 같을 때 표현형이 다르니까 상염색체로는 설명을 못 하겠구나. Not explain. 오케이. 설명할 수 없어. cannot be able. 오케이. 제가 cannot explain.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반성으로 얘는 A, Y 정상 유전자 하나 갖고 있고 얘도 정상 유전자에다가 이렇게 유전병 유전자 갖고 있구나.
그런데 자, 정상전자 하나씩.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쵸, 유전병 유전자가 있으니까 지금 유전병이 됐으니까 이렇게 정상은 열성이고 이 유전병의 형질은 이 유전병은 우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A, Y가 나온 거고요. 얘는 열성이니까 정상은 열성이니까 A, A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푸는 거예요. 조건이 제시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적용시키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가서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조건 적용시키는 연습을 몇 번 하시면 그것도 여러분들 반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숱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 반복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유전 특강 두세 번 들어. 좀 유전을 많이 못하는 친구들 알겠죠? 그런 조건을 이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 가계도에서 만약에 이 유전병, 유전 형질이 반성전한다라고 조건을 줘볼게요. 반성전한다. 조건을 줘볼게요. 자, 반성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유전병은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자, 반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정상을 X라고 놓고요. 유전병을 X-라고 넣어볼게요. 과연 누가 우성일까? 자, 그러면 남자부터 찾아주세요. 남자는 X염색 하나니까 그게 그대로 유전장이 돼. 즉 정상이니까 정상이야. 정상이니까 정상유전자 있으니까 정상인 거야. 그럼 이거 누가 준 거야? 남자의 정상유전자는 엄마가 준 거죠. 엄마가 반대쪽 성이 줬잖아요. 그러면 정상유전자 있는데 유전병이야? 아, 유전병 유전자도 있는데 유전병이 더 세구나. 이형접합일 때 표현되는 게 우성이니까 아, 유전병이 우성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전자요. 정상이니까 XY고요. 여기는 XX.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냐 그걸 잘 캐치하시고 문제에 적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3-2 자, 3-2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뭐냐? 부모가 한 명은 정상이고 한 명은 유전병이야. 따라서 이거 딱 보고 이건 우열 판단할 수 없어. 따라서 우열 판단하기 안 되고 우열 판단도 안 되고 상성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어. 그러면은 조건이 제시돼야 돼. 조건. 아시겠어요? 자, 그 조건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돼요. 조건을. 자, 이번엔 어떤 조건을 적용시켜 볼까? 역시 반성전이라고 해볼까요? 좋아요. 이 유전병 있죠? 이거. 유전병이 반성전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나오지. 여기는 엄마, 아들 똑같고 아빠, 딸 다르니까 아빠가 갖고 있는 정상 유전자 딸한테 줬는데 유전병 나타나니까 아,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렇게 대번에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X- 최소한 하나 갖고 있고 여기 X-Y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3번. 자, 이건 자,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상은 성립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했던 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가계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을 우성이라고 놓고 유전병을 열성이라고 놔도 성립하는 거 아시죠? 또는 반대로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을 열성이라고 놨는데도 성립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연습을 좀 생각을 하는 거야. 띵킹 훈련. 띵킹. 생각하는 훈련. 반성은 될까? 상은 성립했어. 상은 성립했어. 자, 반성은 될까? 반성도 요거 성립할까? 또는 요거 성립할까? 요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라고. 요런 생각.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성립하는지. 정상에 대해서 유전병이 열성이야. 열성. 자, 이런 경우에 성립할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정상을 X, 유전병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남자는 XY, 정상이니까 XY. 여자는 유전병이 있으면서 XX-, 어때? 여기서 X 받고 여기서 X- 받았어. 유전병. 잠깐만. 잠깐만. 정상이 XY인데 여기서 X-X가 돼버려서 성립 안 하는데? 성립 안 하지. 이걸 설명할 수 없네.
이걸로 설명할 수 없네. 반성 유전일 때 열성 반성 유전이냐? 열성 반성 유전? 열성 반성 유전이 되려면 생명 같은 경우니까 여기가 X-X가 돼야 될 거냐? 유전병이 뭐가 돼야 된다고? X-X가 돼야 될 거냐? X-X. 오케이? 그럼 X-X가 되는데 뭐야 이거? 아들이 X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어디서 주워왔어? X 없잖아. X 없잖아. X 없잖아. X.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아빠가 X를 딸한테 주는데 너 X 어째서 X. X-X만 있어. 요걸로 성립이 안 되는군요. 자, 이번엔 요걸로 성립할까요? 우성 반성전으로 성립할까요? 어디 봅시다. 우성 반성전. X가 정상인데 여기에 정상전자 당연히 정상전자 있을 테니까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 거야. 어때? 그쵸?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우성 반성전 성립합니다. 됐죠? 당연히 반성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고? 당연히 상은 성립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연습을 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계의 도만을 갖고 띵킹하는, 유추하는, 추론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3+4. 역시 부모가 한 명이 남자, 아빠는 정상, 엄마는 유전병. 근데 이렇게 크로스로 가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 상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그랬어. 상으로 성립해요. 이 유전병이 상이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 열성이다. 그러면 스몰 A. 예? 유전병이 열성이다. 스몰 A. 그럼 라지 A. 정상이 우성이다.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지. 자, 유전병이 만약에 우성이다. 그래도 성립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다 성립해. 이번엔 반성. 자, 반성 유전에서 역시 X. 자,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성립할까요?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야.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정상 남자부터 해줘. 얘 유전병 X-Y. 그러면 유전병은 열성이니까 엄마는 X-. 그럼 여기서는 X- 받고 X 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됐죠? 이렇게 성립하지? 정상이 우성이니까 정상. 됐죠? 유전병 열성이니까 X-. 어때요? 성립하죠? 성립한다니까. 예, 좋습니다. X-Y. 자, 이번에는 요거 성립할까요? 요거 성립할까 안 할까? 예? 자, 이번엔 우성반성전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성반성전. 여기가 유전병이야. 여긴 정상이고. 됐지?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서 받았어?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엄마는 X-_ 유전병. 근데 딸이 정상이 되려면 정상이 열성이니까 XX가 돼야 돼. 그럼 엄마가 X 주고 아빠가 X 주면 성립해. 이것도 성립해. 둘 다 성립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1번. 역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이 옆에다가 똑같은 훈련을 해주세요.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뭐 사실 손쉽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반복 누적되잖아요.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열을 따질 수 없고 상성 따질 수 없으니까 조건을 제시해 주세요. 다양한 조건. 그죠? 자, 아버지가 우성 반성주는 될까? 자, 이거 우성 반성주는 될까? 안 되지. 우성 반성이면은 만약에 유전병이 유전병이 우성 반성전하면 이게 딸한테 반드시 가니까 딸도 유전병이 돼야 되잖아. 안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상염색체는 성립할까? 상염색체 성립하죠. 상염색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전병 여기를 스몰 a 상으로 합니다. 유전병을 열성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라지 A 스몰 A이겠죠. 물론 라지 A로 상관없습니다. 상 성립했죠? 그 다음에 이번엔 반성 유전으로 해볼게요.
우성 반성조는 안 된다고 지금 방금 했으니까 열성 반성조 해볼게요. 열성 반성. 자, 유전병이 열성이야. X가 열성이야. 됐죠? 그럼 X를 여기다 줬어요. 그럼 여기 뭐가 돼? X를 여기다 줬으니까 X 정상. 됐어요. 정상이 나와야 되니까 유전병보다 정상이 우성이에요. 유전병은 열성이고. 자, 그렇게 되고 여기는 XY. 됐죠? 그다음에 여기는 XX 또는 뭐 XX 다시. 됐어요? XX 다시.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가계도를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싶어요. 문제를 제작하는 거야. 문제를 제작하면 이 가계도가 상도되고 성도 성립하잖아요, 지금.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 유전병은 뭘로 할까? 상으로 할까? 성으로 할까? 그러면 상으로 방향을 잡았다. 진짜. 상으로 방향을 잡았다 치면은 여기에는 성립하는데 여기는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도 괜찮죠. 이런 조건. 얘보다 얘가 갖고 있는 유전병 유전자 수가 2배다.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야. 그럼 봐보세요. 이걸로는 성립이 안 돼. 그죠?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하나지. 이거 2배라고 할 수는 없잖아. 또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 하나고 얘는 하나잖아. 맞죠? 그죠? 근데 여기는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고 여기는 2개가 되니까 유전병 유전자 수가 얘보다 얘가 2배다. 그렇게 조건을 주어졌다면 이건 상으로 푸는 거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가계도를 상염색 제한 유전으로 풀게끔 하고 싶으면 이런 조건을 준다 이런 뜻이야. 반면에 반성으로 풀게 하고 싶어. 이 가계도를 반성으로 풀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떤 조건을 줄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갖고 있는 유전병 유전자의 수가 같다. 이렇게 주는 거야. 유전병 유전자의 수가 같다.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유전병 유전자가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2개니까 상으로는 안 되잖아. 상으로는 안 되고 얘는 안 되죠. 얘는 XX는 안 되고 그렇죠. 요렇게 가능하지. 요렇게. 그죠? X-Y와 XX- 하나씩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씩 똑같잖아. 그리고 우열도 할 수 있지. 열성이지. 정상으로 표현됐으니까. 그죠? 정상에서. 그러니까 요걸로 풀게 하겠다. 이 가계도에 있는 유전병을 반성전하는 걸로 풀게 하겠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주는 거야. 얘와 얘가 유전병 유전자가 수가 같다. 그럼 얘 유전병 어차피 유전자 하나. 반성이라면 얘 하나 있는 거고. 당연히 얘도 하나 있으면 유전장이 바로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반성전으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인지 성인지를 찾게끔 하는, 그죠? 또는 이제 우와 열을 찾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가 될 거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마찬가지로 4+2도 역시 똑같은 원리로 한번 연습을 해 주세요. 4+2도. 알겠죠? 4+2 한번 라스트로 같이 해볼까요? 자, 상성립해. 유전병, 그 다음에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왔으니까 유전병을 라지 A라고 그러고 정상을 스몰 A라고 그러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이거 상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성은 성립할까? 반성인데, 자, 반성으로, 우성. 열성인데, 우성 성립해? 유전병이 우성이야. X-Y. 그럼 X- 언더바. 정상이 열성이겠지. 정상이 열성이니까 XX. 여긴 X. 성립 안 하네, 얘 때문에. 오케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정상 여자는 XX가 될 수밖에 없고 아들한테 X밖에 줄 수 없어. 정상 유전자밖에 줄 수 없으니까 아들도 정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럼 얘는 아니다 이거고. 열성으로는 될까? 열성 반성전 한번 해볼까? 자, X에 대해서 정상인 X에 대해서 X- 유전병이 열성이다 라고 가정하고 들어가 볼게. 자, 그러면은 X-X가 되고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X-Y. 그럼 X- 하나 받고 여기서 X-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성립하네. 요건 성립하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 알겠죠? 이제 4+3입니다. 4+3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4도 마찬가지야. 똑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왼쪽에 페이지 52페이지에 메모란을 좀 봐봐. 메모. 자, 여러분들 그 메모란을 보시면 그걸 연습을 해주시면 돼. 지금까지 저하고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실 때 어떤 게 확실하게 우열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우열을 판단 못하는 게 뭔가? 됐죠? 그리고 확실히 상염색체한 건 뭔가? 어떤 유전병인가? 어떤 유전병일까? 어떤 가계도인가? 이거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전병이 열성인 경우로 성립하는 경우, 세 번째 있죠? 열성. 그 다음에 우성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무언가? 이걸 지금부터 쭉 찾아주시는 거야. 16개. 물론 이제 거기서 빠지는 거 있죠. 뭐 전부 다 정상, 전부 다 유전병은 이제 못 찾으니까 그런 거 빼고 이 가계도를 지금까지 한 이 4+4까지 가계도를 다시 이렇게 찾는데 열성, 우성도 이 유전병이 열성으로 성립하는가? 우성으로 성립하는가? 경우를 찾는데 이때도 상으로 성립하는가? 아니면 성으로 성립하는가? 반성으로 성립하는가? 상으로 성립하는가? 반성으로 성립하는가? 요걸 나눠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대단히 훌륭한 아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훈련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가계도의 확장 들어갑니다. 가계도의 확장 53페이지. 자, 이제 그 확장은 뭐냐면 이제 가족 수를 좀 늘렸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실제 수능, 실제 문제에서는 이 집안 또 다른 집안, 여러 집안들이 나와. 옛날에는 핵가족이었는데 점점 대가족 가계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녀석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가장 한 집안의 한 가계도를 구성하는 아들과 딸, 그 다음에 아들 2명, 딸 2명. 이렇게 이제 구성해 본 겁니다. 왜? 같은 아들도 형질이 다를 수 있고, 같은 딸도 형질이 다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먼저 가형질 한번 볼까요? 가형질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때? 그럼 바로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왔으니까 유전병이 열성 여자하고 아빠하고 형질이 다르니까 이건 반성이 아니라 상염색체에 의한, 됐죠? 예. 가형질은 상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나형질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형질 볼까요? 다형질 4번과 6번만. 다형질 4번과 6번만 나타나. 역시 정상사에서 유전병 나타났으니까 어때? 유전병이 열성. 그리고 아빠랑 달라. 그럼 반성 아니야? 똑같습니다. 지금 알겠죠? 네. 마형질을 볼까요? 마형질. 요거. 마형질은 여기만 나타나. 그러면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열성은 열성인데 상인지 성인지는 구분이 안 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뭘 볼까 이번엔? 자형질 볼까? 자형질. 자형질 보세요. 자형질. 1, 2, 4, 6. 1, 2, 4, 6. 이렇게 되네. 1, 2, 4, 6. 잠깐만. 유전병 사이에서 딸이 유전병, 아들은 정상.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잠깐만.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 나왔어.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 나왔으니까 정상이 열성이에요. 그죠? 정상이 열성인데 열성 여자가 없어. 열성 여자가 없으니까 이 유전병은 우성인지 상인지 성인지, 상인지 반성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상으로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반성전으로도 성립해. x-y, x- 언더바. 그러면 이게 x- 언더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긴 xy. 그럼 여긴 당연히 x가 들어가서 xy, 그 다음에 xy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성립해요. 우성 반성전으로 성립하더라 이거야.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데 파형질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파형질. 이번엔 파형질. 파형질은 뭐냐면 여기는 발현되는데 여기가 발현이 안 돼.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걸 이렇게 한번 제가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파형질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빈칸으로 제가 블랭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지금처럼 알겠죠? 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일단은 반성으로 성립하는지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반성으로 성립할까?
반성으로 성립할까? 우성으로 성립할까? 열성으로 성립할까? 예, 우성, 열성에서 과연 찾아볼까요? 이건 뭐 우열 찾을 수 없잖아. 지금 가계도만 가지고. 자, 그러면은 반성을 우성 반성준일 때 한번 성립해 본다고 볼게. 자,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럼 유전병 X-Y. 그 다음에 여기는 X- 당연히 받으니까 유전병 되고, 여기가 아빠가 Y 주잖아. 그럼 유전병이 되려면 엄마가 X- 유전병을 줘야 돼. 그럼 엄마가 유전병 유전자 있으면 엄마도 유전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반성일 때 반대쪽 성을 엄마 아들, 여긴 같아. 여긴 같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마. 못 찾아. 엄마 아들 다른 거 이런 거 찾아주란 말이야. 또는 아빠 딸 같잖아. 이걸로 못 찾아. 아빠 딸로. 그건 다 된단 말이야. 아빠 딸. 하지만 여기 아빠 딸 다르잖아. 그럼 여기 우성 반성전이 되려면 딸에게 유전병 유전자 주는데 여기가 비었잖아. 그러면 얘는 유전병이 돼야 되잖아. 유전병. 아니 여기 유전병 유전자 우성이면 당연히 우성이면은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우성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열성 반성전은 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연습이야. 훈련. 자, 열성 반성을 해볼게. 이건 정상 X, 그 다음에 X-를 유전병, 열성 유전병. 그럼 여기 X-Y, X-Y, X-X-, XX-, XX-, 그 다음에 XY. 오케이, 성립합니다. 요건 성립합니다. 당연히 상은 성립하는 거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가계도로 요거 성립하고 요건 안 하고 요거 상도 성립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가계도 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실전 페이지 54페이지에 실전 문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a long time ago,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거야.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도 제가 유전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계도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수능 특강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론을 지금 많이 했어요. 수능 특강은. 그리고 이제 유전 특강에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자, 과거에부터 이제 쭉 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습니다, 사실. 근데 쉽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지 마. 여러분들 쉽지만 이게 누적 계속 조금씩 누적되면서 진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력이 여러분들 향상되면서 최근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과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 쉬운 거,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 나가는 버릇 들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계도 1번 보세요. 1번은 조건이 없어. 2번도 조건이 없어. 3번은 조건이 붙었어. 드디어. 4번도 조건 붙었어. 어디일까? 조건이 어디 있을까? 4번, 5번부터는 두 가지가 나와. 5번부터 두 가지야. 그리고 확률 물어. 또 두 가지야. 그다음에 두 가지인데 또 이번에 연관돼 있어. 지금까지 독립이었는데 연관돼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서술형이 나와요. 문장형이 나와. 그리고는 이제 막대 그래프. 가계도가 요걸로 이제 가계도로 돌아가서 가계도로 풀어야 돼. 가계도가 본질이에요. 본질. 역시 표하고 이거. 어때요? 이런 거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바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